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어제는 첫눈이 내렸는데요. 오늘 아침은 체감온도 영하 8.2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위를 보였습니다.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강추위였는데요. 이 동장군 기세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네, 칼바람에 감기 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화요일 오늘 12월의 둘째 날인데요. 오늘은 이 추위를 뚫고 온 저와 함께 또 클래식의 세계로 함께 가볼 텐데요. 오늘은 좀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놓고 사랑의 질투는 실수를 연발해 Azóta szomorú mindig a vasárnap, könny csak az italom, kenyerem a bánat. Szomorú vasárnap, utolsó vasárnap, kedvesem, gyere el. Pap is lesz, koporsó, ravatal gyászlepel. Akkor is mi ránk vár virág és koporsó, virágos fák alatt utam az utolsó. Nyitva lesz szemem, hogy még egyszer lássalak. Ne félj a szememtől, holtan is általak. Utolsó 네, 감상하신 음악은요, MC 스나이퍼의 글루미 선데이와 영화 글루미 선데이의 오리지널 버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익숙한 가요와 함께 익숙한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어디에선가 흘러나오는 잘 모르지만 왠지 익숙한 노래를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따라서 흥얼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친숙하게 느끼는 대중가요 속에 익숙한 클래식 선율이 숨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네, 클래식을 그대로 차용한 이 크로스오버의 형식의 대중음악도 있지만요. 클래식을 샘플링하는 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녹여내는 그런 대중가요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클래식 샘플링 이꼴 이 대박이라는 흥행 공식이 생겨날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 음악적 흐름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과거에는 고급 예술로만 여겨졌던 클래식이 천박한 딴따라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대중음악과의 경계는 분명 선명했습니다. 그땐 클래식 음악가가 대중음악인과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음악 경력을 포기하는 바로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클래식은 상위 장르이고 또 대중음악은 하위 장르라는 그런 편견이 강하긴 했습니다. 상황은 그런데 역전이 되었죠. 요즘에는 클래식 공연장을 가보게 되면 대중음악가의 콜라보레이션을 한 그 클래식 음악의 무대가 대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음악을 천시했던 과거와는 달리 대중과의 적극적인 교감을 통해서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한 이 클래식 음악가들의 눈물겨운 자신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앞서 감상한 영화와 또 음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앞서 감상한 이 영화 글루미 선데이에 나오는 노래, 이 글루미 선데이. 부다페스트 음악은 매우 아름답다고 표현이 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을 죽인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독일 감독 롤프 슈벨이 만든 영화, 이 글루미 선데이는 그 음악을 바탕에 깔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30년대 부다페스트를 배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글루미 선데이를 듣고 자살했다는 호사가들의 전설이 끊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럼 사람을 죽이는 음악 진짜 있었을까요? 우선 이 뇌세적인 음악은요, 레제 세레시의 작곡 그리고 라슬로 야보르의 작사로 1933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한 그런 음악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1936년 헝가리에서 발생한 일련의 자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인다는 소문까지 퍼져서 금지곡으로까지 붙어졌다는 그런 전설이 붙게 됐는데요. 흥행의 기재들이 부다페스트로 몰려들었고 미국에서는 이미 1936년 말 미국판 글루미 선데이 음반을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음악을 듣고 자살한 헝가리인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우선 이 곡을 발표된 이후에 17건의 자살이 죽기 직전에 쓴 유서에 글루미 선데이를 언급했다거나 아니면 손에 악보를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다거나 또는 이런 형태로 글루미 선데이와 있다는 구체적인 소문들이 나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살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여전히 글루미 선데이가 반복 연주되고 있었다면 좀 더 극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문들은 다소 과장이 됐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조사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헝가리는 불행하게도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요. 헝가리인들의 높은 자살률을 가리키면서 헝가리의 서글픈 전통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살률이 글루미 선데이와 우연하게 오버랩됐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요. 역사학자들도 헝가리 당국이 1930년대 이 음악을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금지시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사실로 드러낸 것은요, 이 곡의 원작자와 관련된 사건들인데요. 우선 글루미 선데이의 작사가인 야보르의 여자친구가 자살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녀의 죽음이 이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다음은 작곡가 죽음인 슈레 씨는 1968년 부다페스트 한 빌딩에서 투신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도 자신이 만든 음악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곡이 발표된 1930년대가 아니라 그보다 30년이 지난 뒤에서야 자살을 했던 걸까요? 네, 진실은 가장 가까운 설명은 작곡자의 심리적 압박감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글루미 선데이 이후에 이렇다 할 히트곡을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에 눌려 살았던 인생이 결국 우울증으로 전가되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기를 위해 이토록 아름답던 음악, 이 무서운 선율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네, 이 곡을 MC 스나이퍼 또한 이 슬픈 사랑의 노래로 재해석하면서 음반을 냈는데요. 익숙한 멜로디가 오히려 이런 우울함을 배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좀 더 밝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가요 중에서 특히나 이 아이돌과 클래식의 만남은 좀 더 이색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악은요, 1990년 후반 그리고 2000년 초반대로 가야 하긴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클래식은요, 모차르트 심포니, 모차르트 교향곡 25번입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25번은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했었던 그런 멜로디의 교향곡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대중가요를 만나면서 점점 더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15년 전이죠. 시랜드 참사로 인해서 90년대 중후반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아이돌 그룹 H.O.T가 아이야를 4집 앨범으로 내놓게 되는데요. 이 음악에는 모차르트 교향곡의 25번이 전주곡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노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과 동시에 이런 참사를 다시 겪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일들, 혹시 우리가 또다시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또 반성하는 마음으로 모차르트 교향곡 25번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감상하신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이것 또한 아이돌과 비슷한 나이대에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인데요. 바로 모차르트가 17세에 작곡한 곡이 모차르트 심포니 25번입니다. 이 모차르트 심포니 25번은요, 모차르트가 작곡한 40개, 40개가 넘는 교향곡 중에서 유일하게 2개 있는 단조 교향곡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40번과 25번, 이렇게 2개가 단조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울함보다는 약간의 경쾌함과 또 멜랑콜리함이 들어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때로는요, 이렇게 뜨지 못하는 무명의 아이돌이 잘 알려진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옴으로써 또 대박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시기가 도와주지 않아서 1집 앨범의 인기몰이를 실패하고요. 모든 걸 내걸고 내어놓는 2집 앨범이 오늘날의 그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바로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 곡을 발레 연주곡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요. 그룹 신화의 2집 앨범 T.O.P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신화의 T.O.P의 경우는요, MC 스나이퍼의 글루미 선데이와 마찬가지로 전주나 간주 부분의 사용이 아닌 클래식 전체를 샘플링한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요. 그럼 T.O.P의 백조의 호수 부분이 들어간 부분과 또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제1곡 정경 부분을 함께 감상하고 있습니다. How we do, you niggas better know.
차이코프스키는 살아생전에 세계의 발레 음악을 남겼는데요. 최초의 작품인 이 작품 백조의 호수가 가장 유명하고요. 고금의 발레 음악 중에서 대표작의 하나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77년 초연 당시에는 그리 환영받지 못했고요. 그의 사후 1895년 페테르부르크에서 상연되고 난 이후에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네, 발레의 주거리는 중세 독일의 전설을 바탕으로 둔 낭만적인 것인데요. 차이코프스키의 감미롭고 화려한 음악은요, 이 이야기의 내용과도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네, 백조의 호수 연주회용 모음곡으로는 전 4막과 36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줄거리와 관계없이 이 유명한 곡을 발췌해서 조합을 했습니다. 통상 6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곡에는 정경, 2곡에는 왈츠, 그리고 제3곡에는 4마리 백조의 춤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제4곡에는 정경, 또 제5곡에는 차르다슈, 또 제6곡에는 정경으로 이렇게 6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6곡이 차이코프스키가 나눈 것은 아니고요. 임의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클래식과 대중가요의 만남 알아봤는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3곡 이외에도 정말 더 많은 곡들이 남아있을 텐데 다음 기회에 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요와 함께여서 좀 더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대신증권의 추천 종목입니다. LG고요. 종목 번호는 003550입니다. 자회사 주가 반등 기대감과 또 높은 할인율을 보이고 있고요. LG CNS의 글로벌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G그룹의 순수 지주회사로 1947년에 설립이 됐고요. LGCI와 LGEI와 합병을 통해서 2003년 3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계열 회사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이노텍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부문과 또 LG화학과 실트론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부분, 그리고 LG유플러스와 CNS, 서브원 등의 통신과 기타 서비스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61개의 계열사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익으로는 임대료 수익과 상표권 사용 수익, 그리고 배당 수익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이고요. 종목 번호는 015760입니다. 오펙 감사 합의의 무산으로 추가 유가 하락 가능성과 이익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본격적인 현금 흐름 개선과 또 정부 배당 증가 정책 감안 시에 고배당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그리고 송전, 변전, 배전과 이와 관련된 영업과 연구, 그리고 기술 개발과 투자, 그리고 출연, 보유 부동산 활용 사업과 기타 정부로부터 받은 위탁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전력 회사이기도 합니다. 한국전력의 사업은 전기 판매 사업 부분과 원자력 발전 사업 부분, 그리고 화력 발전 사업 부분, 그리고 기타 사업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LG와 한국전력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은 12월이 다가오면서 크리스마스도 바짝 다가왔는데요. 유럽에서 정말 꼭 가봐야 할 크리스마스 마켓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네, 이렇게 사진만으로도 벌써 설레는데요. 크리스마스는 국적 불문, 그리고 나이 불문 모두에게 설렘을 주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로 좀 떠나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로 좀 떠나고 싶네요. 언젠간 크리스마스를 독일에서 맞을 것을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냥이라는 말이 갖는 여유, 그리고 이 뜻은 아무 이유 없이도 되지만 또는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런 말의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 바로 그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정말 무수히 많은 이유를 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을 일일이 상대하지 않더라도 그냥 모든 게 이유이기도 하면서 또 그리고는 그 모든 게 이유가 아닐 때도 있는 그런 날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그냥이 주는 여유가 그런 뜻이고 또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오늘 하루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잘해주는 그런 하루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더욱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